공시지가라고 있는데 나라에서 네. 측정한 금액이야. 매매 금액이 100억인데 공시지가가 50억이 나왔어. 네. 얘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저렴한 거야. 왜요? 그럼 얘는 30% 정도 나온 건가요? 30% 정도 나온 거지. 아. 그러면은 얘는 한 100억 정도가 수준이라는 거지. 그러면 딱 40%인 거니까. 그렇지. 아, 그럼 얘는 비싸게 나온 거예요? 비싸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 강남 건물이 여러 가지가 있어. 이 공시지가는 사실 땅의 가격만으로 가지고 공시지가를 해.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포함이 안 돼. 되는구나. 땅 가격에 대해서만. 그렇지. 아, 건물이 268평이고 10년 전에 리모델링 한 건물이야. 엘리베이터까지 있고 가치가 높아졌겠다. 임대 수익률이 또 나오고 네. 그러니까 토지 가격에 건물 가격이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건물이지. 아. 그러니까 120억에 만약에 나왔다. 이거 나온 건물은 아니고 15년 전에 계약했던 건물인데 아. 이 정도 금액이면은 그래도 공시지가 좀 낮지만 네. 여러 가지 전반적인 환경을 봤을 때 괜찮다라고 네, 평가를 할 수익률이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사람 보는 눈맛은 다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그래서 건물이 평가가 딱 정확한 게 없어. 아, 수익률이 지금 1.8%면은 그렇게 높은 게 아니잖아요, 대표님. 낮지. 네, 그러면 이 수익률이 올라갔을 때는 이 건물의 가격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아, 이렇게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걸 듣고서 제가 뭐 수익률이나 이걸 통해서 또 이렇게 볼 수 있게 되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거네요, 대표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익률도 지금 1.8%지만 강남 평균 수익률이 2%거든. 그럼 얘 지금 1.8%지. 네. 그럼 평균보다 좀 못 미치는 거야. 네. 그러면 얘는 약간 이제 저평가를 받는 거지. 근데 얘가 2.5%가 수익률이 됐다. 좀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지. 이렇게 또 판단할 수가 있는 거지. 네. 근데 이 건물의 수익률이 왜 낮게 나오는 걸까요, 대표님?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임대 관리가 좀 아, 잘 안 될 관리.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에서 13분 거리거든. 그러니까 아. 임대를 맞출 때도 좀 싸게 맞춰야지 아무래도 임차인들이 들어오겠지. 네. 근데요, 대표님, 얘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왜 5층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보면은 네. 건폐율이 지금 46.8이잖아. 네. 지금 3종이면 건폐율이 50%까지 지을 수가 있거든. 아. 좀 덜 지어진 거고 용적률도 3종이면 250%까지 올릴 수가 있어. 그 얘는 54%를 덜 지어진 거야. 네. 그러니까 건물의 가치가 주거 지역에 좀 못 미친 네.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낮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래, 이렇게 짓는 걸까요? 89년도 건물이잖아. 아. 그때는 그냥 무분별하게 막 지었어. 아. 그래서 어떤 거는 용적률이 막 300%, 400% 있는 경우도 있어. 이종인데.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규정이 없었거든. 2003년도부터 아. 그게 지정이 된 거야. 그래서 이익을 받은 건물들은 진짜 건물 가치가 굉장히 높지. 와. 지금 그렇게 지으면 못 지으니까. 못 지으니까. 그러니까 리모델링만으로도 얘는 신축보다 오히려 더 가치가 높아. 아. 그런 건물은. 그때 태어났어야 되네요. 아니 근데 지금 건물들이 네. 그런 건물을 살 수가 있는 거지. 2003년도 전에 지은 건물들은 그냥 다 허가가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거든. 그런 건물들은 경쟁률이 너무 세지 않을까요, 대표님? 아무래도 안 팔 것 같은데요? 팔아도 이제 가격이 너무 높거나. 높게 나오겠지. 너무 부럽네요. 그 건물들 가진 분들이.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그런 걸 또 보고 평가를 먼저 하고 선점하고. 매입을 하지. 네. 약간 땅값이 비싸도. 어차피 건물은 연면적이 굉장히 중요해. 네. 왜냐하면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에. 음. 우리가 호황기 때 코로나 전에는 집가 상승으로 가격이 올라갔잖아.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불황기 때는 집가 상승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연면적 임대를 잘 맞춰서 수익률을 높여가고 가치를 끌어올리는 전략으로 가야지 안전하게 내가 투자를 할 수가 있어. 네. 그냥 막연한 사놓으면 집가 상승된다. 이거는 이제 옛말이다. 옛말이야. 그럼 수익률에 따라서 올라간다, 건물의 가치가.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층수는 5층에 지하 1층, 그리고 승강기 뭐 한 대. 약 15년 전에 리모델링 하면서 승강기를 집어넣은 거지. 주차는 4대. 89년도 매가는 120억 평당 토지 평가로 평가를 하는 거야. 네. 건물 평가를 하지 않고 평당가는 토지를 보는 건가요? 토지로. 근데 가끔은 이제 어느 업체에서는 건물 가격도 평당가로 넣는데 사실 건물 가격을 평당가로 넣지 않는 이유는 결국 얘는 가격이 있으면 있을수록 가격이 떨어지잖아. 물건이 이렇게 낡잖아. 그러니까 새 차를 사더라도 맨 처음이 제일 비싼 팔면은 것처럼. 그렇지. 중고로 팔면은 가격이 내려가잖아. 이 건물은 감가상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을 평당가를 치질 않아. 그러니까 토지로만 신축이든 구축이든 대신에 신축일 때는 주변에 얼마 시세가 있으니까 네. 요 평당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테헤란처럼 대형 건물들은 연면적으로 계산을 해. 땅으로 계산하지 않아. 왜냐면은 3,000평, 5,000평, 10,000평이기 때문에 땅으로 하지 않고 연면적으로 한 평당 얼마다 이렇게 계산을 해. 근데 여기서 보증금은 여기 건물에 있는 그 층별로 다 합한 금액이 3억인 거예요? 그렇죠. 다 합한 금액이고 임대료도 1,800. 관리비를 보통 받는데 관리비도 수익률이 포함이 돼, 빌딩은. 그래서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은 임대료,
관리비 곱하기 12개월 나누기 보증금 뺀 매매금액 하면 이제 수익률이 나오지. 보통은 보증금을 적게 받으려고 하죠. 그렇죠. 임대료가 임대료를 많이 올려 받아야지 수익률이 높아지니까. 빌라 보증금만 해도 3억이 될 텐데 네. 여기는 건물인데 보증금이 왜 이렇게 적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높게 받으면 임대료가 적게 받으니까 아, 수익률이 낮아지니까. 그럴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아. 보증금은 거의 수익률이 포함이 안 된다고 봐야지. 네. 그러면 만약에 저나 이 시청자분들이 여기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면은 대출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잠깐만. 네? 전화가 왔네. 이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시죠. 네. 네, 다음에요? 여보세요? 네, 고객님. 네네.